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 일본 공항 똑같이 태풍이 왔는데 일본만 난리 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항에 갇힌 일본 여행객의 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대형 태풍이 각각 몰아쳐 곳곳에 피해가 속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 이어 일본에 며칠 간격으로 태풍이 왔는데 모두 공항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전후의 처리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비교가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은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취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각각 일부 통제와 전체 통제가 되었고 공항철도는 운항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는 2-3시간 안에 복구가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지체가 생길 시 심야 시간에도 승객이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 버스를 배치하는 등 태풍 피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는 인천공항공사가 태풍이 오기 전부터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각 기관들과 협력해 대비한 것입니다. 한편 한때 아시아의 허브로 명성을 떨치던 나리타 공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왔는데요. 15호 태풍 파사이 때문에 나리타 공항이 고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같이 섬도 아닌 육지에 있음에도 섬과 같이 고립되어 버렸다라는 비명이 들려온 곳입니다. NHK와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은 나리타 공항이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가 끊기고 도로통이 중단되면서 13,000여 명이 밤새 누울 공간조차 없는 공항 터미널에 갇힌 상황이 됐다며 현장에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공항 주변 호텔은 만실된 지가 오래이고 교통은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항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나리타 공항과 도쿄를 연결하는 게이세이 전철과 버스 운행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부터 중단돼 이날 새벽에야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바현 북부에 위치한 나리타 공항은 육지면서도 섬처럼 고립된 상황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택시가 운행하긴 했지만 여객기 도착편이 늘어나면서 공항을 가득 메운 승객들을 이동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택시비는 도심까지 약 3만 엔으로 30만 원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이 기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공항 측은 공항 터미널에 모인 여행자에게 물과 과자, 침낭을 나눠주고 휴대전화 충전기를 배포했지만 곳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에서 귀국한 한 여성은 공항 주변 호텔도 모두 빈자리가 없어서 공항에서 잘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브루나이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80대 여행자는 내년 도쿄올림픽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치명상이 될 것이라며 공항 접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철도회사가 태풍이나 폭우 등의 대형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운행 중단을 발표하는 계획 운행 중단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운행 중단과 재개 일정이 자주 변경되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도심이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관계자들은 나리타 공항이 대비가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인천공항이 워낙 뛰어난 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천공항은 매년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공항 인프라도 훌륭하나 특히 운영 노하우 면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전 세계 주요 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하며 공항 자체를 수출하고 있어 각국의 신공항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조차 신공항 건설을 수차례 수정하며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로 공항 건설 및 운영은 쉽지 않다고 하나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의 공항 운영 및 노하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요즘 푸른 하늘 보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로부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죠. 이런 와중에 한중일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합동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중국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언론을 막고 그냥 한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 한국, 미세먼지. 언젠가부터 한국의 하늘은 예전과 같이 맑고 청명한 날을 예전보다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한겨울이 아닌데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인구 1000만,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에는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 서울과 인천 등은 더 심각한 상태죠. 서울은 교통과 환경, 공원, 자전거 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오면서 세계 도시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근래 들어 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내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의 배후에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이라는 연구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중국은 모르쇠로 일관 중이고 북서풍을 타고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막을 길이 없으니 미세먼지 정책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발생한 먼지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인 해결은 못하고 내부 수리만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죠. 최근 중국 정부가 베이징 내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한 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중심인 천안문 광장에서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으로 인해 달라진 풍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트럭에는 Pure Electric Zero Emissio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기로 운행돼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직원은 시내에서 운영되는 쓰레기차는 거의 전기차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구수에 비례 자동차가 매우 많은 베이징 시내에서 자동차 정비소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소규모 시설들까지 베이징 외곽으로 강제 이동시키기도 했죠. 최근에는 식당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까지 잡기 위해 주방시설에 대한 집진장치를 갖다 놓고 국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도시는 대기오염이 개선됐지만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대도시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또한 항구나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에는 400개가 넘는 항구가 있고 전 세계 10대 항구 중 7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도 항구 내에서는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지만 항구의 정박한 상태가 아닌 서해를 오가는 선박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규제는 느슨한 편입니다. 중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14년 기준 2억 240만 TEU로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중국 어선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012년 기준으로 6만 1,800톤, 이산화질소가 37만 9천 톤 수준이라고 추산됐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서해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이 편서풍 탓에 중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한반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산등성 등 한국에 가까운 중국 동해안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소각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도시와 인구가 집중된 탓이죠. 더불어 기존 매립하던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계속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최근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스모그는 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타임스가 지난 11월 20일에 한중일이 함께 연구하고 발표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 요약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두고 같은 날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에 미치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우리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는 기사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초미세먼지의 51.2%가 자국 배출량이라며 이번 결과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들의 부정확한 연구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이 자국의 초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한 중국 과학연구원자의 말도 덧붙였죠. 이는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에게 주는 피해를 본인들과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포장해 발뺌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언론이 크게 보도한 한국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온다는 내용은 아예 기사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중국이 중국발 요인을 30%대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중일 연구진이 결과를 합의하고 삼국 정부가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말한 우리 정부가 우습게 보일 지경입니다. 실제로 한국 환경부는 한국 초미세먼지 32%는 중국서 넘어온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연구진이 각각 모델링을 수행해 중국 영향력을 35%, 26.3%, 34.6%로 계산했는데 이걸 평균한 값이죠. 과학에서 견해가 서로 다른 값을 평균 내 정답처럼 발표하는 것은 좀 개운해 보이지 않지만 중국 연구진도 26% 이상을 인정했고 이 정도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보도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작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이번 보고서를 최신 자료를 반영해달라며 1년 미룬 것도 모자라 올해에도 2차례 발표 일자를 미루기도 했죠. 결국 발표하기로 합의한 당일에도 우리 정부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환경성 홈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달리 중국 정부는 보고서를 어떤 경로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기사에서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든 자료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중국도 우리 옆나라처럼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미해결과 중국 당국이 뻔뻔한 행동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국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도 못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석탄 발전을 일부 멈춘다고 11월 27일 확정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석탄 발전기 61기가 있으며 15기가 멈출 경우 전체 석탄 발전 중 25%가 중단되는 셈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자국에서 만들어 서해를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한국 안에서만 난리를 친다고 얼마만큼의 개선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에게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국에게 이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중국과 책임 공방을 벌이기보다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 인정이 있어야 상호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할 수 있기도 하겠죠. 지난 20일 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후속 연구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이만큼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고 했죠. 물론 막무가내로 나오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한중일 미세먼지 연구가 되래 중국에 면죄부를 주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미세먼지에 관한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반응도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중국도 노력하고 있으니 한국인도 조금은 이해하기 바란다. 어차피 옆나라라서 피하지 못한다면 서로가 이해하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벌써 했겠지.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 본다. 친환경으로 도시가 바뀌고 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한국인이 속이 좁다는 것이 증명됐다. 아직도 책임 회피하는 것 못 버렸네. 중국 미세먼지가 건너가서 뭐 어쩌라고. 능력 있으면 벽을 쌓든가. 한국의 일을 우리 중국에 떠넘기려 하지 마라. 이건 뭐 피해망상증이야? 만약 한국 옆이 미국이었어봐. 그럼 설령 미세먼지가 줄든 한국인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할걸. 한국, 네가 이사 가든가.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언론 통제에 정확한 인식을 못한 상태의 반응이라 확실히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이 많았네요. 한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국가의 목이자 유지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안에서만 난리를 친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만 피곤해질 뿐입니다.